안녕하세요. 다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듣지 못한 말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침묵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당신을 밀어내도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매달릴 거라 믿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고 언제든 떠났다가 돌아와도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쫓아오고 애원하고 먼저 무너질 거라 생각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대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입니다. 침묵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고 싸움을 멈추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순간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를 예상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설명하는 긴 메시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마주하게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저 시간을 갖는 중이라고 조만간 사과하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빌며 돌아올 거라 스스로를 다독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게임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설명 대신 침묵을 선택한 그 순간 그들의 자존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그들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굶겨 죽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내 피해왔던 진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약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을 참아주고 있었고 영원히 사랑해줄 누군가를 잃은 쪽은 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남으로써 당신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참아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방식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침묵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인간의 정신에 가장 느리고 고통스러운 독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봅니다. 당신을 정말 알기는 했던 걸까 고민하며 모든 기억을 되짚어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쫓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쫓아오는 동안에는 자신들이 잃은 것의 무게를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쫓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워가는 중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심리전이 아닙니다. 복수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침내 그들이 당신에게 주었던 것,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답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침묵이 왜 생각보다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지, 그들이 겪게 되는 숨겨진 단계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침묵을 유지하며 어떻게 스스로의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왜 그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침묵이 말보다 더 아픈가? 침묵은 인간의 마음이 무시할 수 없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말은 반박하거나 왜곡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상대방이 오로지 자기 자신과 마주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당신이 매달리기를 기대할 때 당신의 침묵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것을 넘어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당신의 반응을 끌어낼 만큼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를 내고 길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치를 증명하려 싸우는 당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침묵의 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주지도 않고 위로를 주지도 않으며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안도감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오직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인간의 마음은 매우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들은 당신이 그저 밀당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붙잡고 그들의 연락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면 그 침묵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어두운 속삭임으로 변합니다. 만약 당신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로 끝난 거라면, 당신이 그들 없이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의심은 그들이 미처 예상치 못한 독이 되어 천천히 퍼집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그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힘이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느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침묵은 인생의 많은 고통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자존심이 전혀 준비하지 못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당신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교훈 말입니다. 그들이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은 아픔을 느낍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새로 고침했는데 슬픈 게시물이 하나도 없을 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들이 은근한 게시물로 당신을 자극하려 하지만 당신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을 괴롭히는 질문은 당신이 아파하는지가 아니라 애초에 당신에게 그들이 필요하긴 했는지로 바뀝니다. 침묵이 말보다 강력한 이유는 상대방이 스스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회복 중인지, 행복한지, 혹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예전의 당신만이 사라졌음을 증명합니다. 침묵의 가장 큰 힘은 단 한마디 없이 전체 역학관계를 뒤집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댓글에 이 확언을 남겨보세요. 나의 침묵은 나의 힘이다. 싸우지 않고 걸어나가는 법을 마침내 배웠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겪는 숨겨진 단계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침묵이 한꺼번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천천히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도감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그저 시간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자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시적인 마음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속삭입니다. 그들은 침묵 초기에는 오히려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며 당신이 사과하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할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일시정지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시험했던 그들에 대한 최종 답변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호기심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도 오기로 확신했던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감시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몰래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훑어보며 스토리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는 신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슬픈 문구, 이별 노래, 혹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슬픈 게시물도, 저격하는 글도, 당신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도 없는 순수한 침묵 말입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확실성을 증오하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상상력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바로 그때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예전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당신을 자극할 만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당신 없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침묵하고 그 미끼를 물지 않을 때 그들은 미치기 시작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들이 무력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는 두려움, 정말로 떠나고 있다는 두려움,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마음은 어떤 진실보다 더 아픈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약함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 침묵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약한 존재였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놓아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후회가 찾아옵니다. 당연하게 읽었던 모든 기억이 끌 수 없는 영화처럼 머릿속에 상영됩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었던 순간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싸웠던 순간들,
부서진 관계를 고치기 위해 혼자 울었던 순간들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곁에 없기에 그 기억들은 더 아프게 박힙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자신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절대 남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수천 조각으로 부서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후회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결국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강해지고 싶다면 오해받는 것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자신을 재건하는 동안 그들이 당신의 강함을 오해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댓글에 이 확언을 남겨주세요.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하기에 침묵을 선택한다. 기억하세요.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모든 주도권을 갖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침묵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 하는가? 당신의 침묵은 단순히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 자체를 다시 쓰게 만듭니다. 누군가 떠날 때 그들은 당신의 고통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자신들이 소중했다는 증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싸움 하나 없이 당신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그들이 믿어왔던 당신의 모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없는 1분 1초가 그들이 알던 당신의 버전을 강제로 다시 쓰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언제든 돌아올 사람, 잃어도 잃은 게 아닌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가짜 권력을 빼앗아갑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빈칸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이 생각한 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을 쫓은 게 아니라 그저 선택했던 것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정말로 가졌던 적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대답 없는 질문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정말 그들이 필요하긴 했을까요? 그들은 특별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당신 삶에 스쳐 지나가는 한 장이었을까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 질문들은 더 커집니다.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영원히 답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심은 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바꿔놓습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그저 견뎌내야 했던 대상이었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형벌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사라진 삶이 어떤지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부재는 더욱 가치 있게 변합니다. 예전 대화를 다시 읽거나 당신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들은 다시는 찾지 못할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세네카는 최고의 복수는 가해자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더 이상 조종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무리를 요구하거나 설명을 구걸하거나 확인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즉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침묵의 힘은 그들을 자신의 마음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과 논쟁할 수 없고 침묵을 차단할 수 없으며 침묵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매 순간 그들의 뇌는 당신을 주도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재프로그래밍 됩니다. 그들이 결국 자존심을 꺾고 연락해 올 때쯤 당신은 이미 그들이 결코 가닿을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댓글에 이 확언을 남겨주세요. 나의 침묵은 나의 존재가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네 번째, 침묵의 힘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법. 침묵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이 아니라 마음이 설명을 원하며 소리칠 때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무리를 갈구하고 자존심은 인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침묵을 깨는 순간 당신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힘을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침묵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침묵이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에 달려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그 안에서 성장할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부수려 했던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시기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일기를 쓰고 그들이 당신을 부족하다고 세뇌하기 전에 당신 모습을 다시 찾으세요. 매일 아침
자기 비하 대신 자기 통제를 선택할 때 당신은 침묵 속에서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조각들을 치유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부재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가장 큰 기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라지지 마세요. 변하세요. 가장 강력한 침묵은 그들이 당신을 정말 알긴 했던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침묵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당신의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들을 차단하거나 팔로우를 끊지 마세요. 그들이 멀리서 지켜보게 두세요. 당신이 그들 없이도 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모습으로 조용히 변해가는 과정을 말입니다. 그들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당신의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만들어낸 멋진 삶입니다. 기티온의 제노는 우리가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진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 더 많이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설명보다 더 큰 소리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매 초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당신이 진정한 보석이었다는 사실이 각인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침묵을 사용하면 힘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를 다시 나 자신에게 쏟아붓기 위해 침묵을 사용할 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용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는 그 멋진 사람이 다시는 자신들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너무나 온전하게 만들어 그들의 후회 따위는 상관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고 절대 가질 수 없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5번째, 그들은 언제 무너지는가?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무너집니다. 단순히 조용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반응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입니다. 그것은 첫 주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애원하고 울며 싸웠던 당신의 모습이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 추억이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침묵으로 자신들을 벌주려 한다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즉각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들의 자존심 섞인 가정을 하나둘씩 대체할 때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새벽 2시에 예전 메시지들을 훑어보며 목소리를 높여 싸우던 당신의 모습을 찾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던 대화를 다시 읽으며 그렇게나 많은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 어떻게 단 한 번의 기회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난 것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니며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차단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무너집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슬픈 글을 올리지도 않고 질투를 유발하지도 않으며 그들을 다시 삶으로 끌어들이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은 그저 사라졌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만큼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몇 주 만에, 어떤 이는 몇 달 만에 무너질 것입니다.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늦어질수록 후회의 무게는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미룰수록 당신이 이미 멀리 떠났다는 확신만 커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무너져 연락해올 때 그들을 파괴하는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당신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사과가 필요 없는 사람, 마무리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그들을 잃은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음을 깨달은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그들이 무너졌을 때는 예전의 당신, 전화 한 통에 바로 달려가던 당신을 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다시 세웠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한때 무너뜨렸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적과 닮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복수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다가갈 길 자체가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무너질 것입니다. 그 어떤 후회도 이미 그들이 스스로 닫아버린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매 순간 당신의 가치를 결코 알아보지 못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던 굴레를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하게 두세요. 후회하게 두세요. 당신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두세요.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크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을 쫓는 대신 당신 자신의 가치를 선택하셨다면 댓글에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침묵을 힘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더욱 빛나게 될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